자, 새로 시작하는 한 주, 그리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장 시작도 역시 2차 전지가 완전히 그냥 화제의 중심에서 분위기를 장악해버릴 그럴 상황이 또 됐습니다. 일단 주말 뉴욕 증시는 뭐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다우랑 S&P 500 지수가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일단 찍었던 하루였고요. 여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 같은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런 단어는 최대한 줄이고 인플레이션이 최근 테임드 됐다.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고 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둬서 얘기함으로써 비둘기파의 본색을 모처럼 드러냈다는 평가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이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렛 라이언은 지난주에 원래는 매파라고 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갑자기 금리 인상 중단 발언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롬 파월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호재였다고. 그래서 당장 12월 14일 FOMC 역시도 기자회견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하고 일관된 스탠스로 금리 인상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할 것이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 대목에서 당장 월요일장 우리 이제 K증시 외국인들도 보다 마음 편하게 위험 자산인 한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 와중에도 올해 산타랠리는 뭐 이미 왔다 갔다고 이렇게 어떤 고점 논란에 대한 지금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니 지금 전 세계 인구 90%가 거주하고 있는 북반구가 때이른 추위에 돌입해가지고 난방유 수요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추우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실내에 더 많이 있는 동시에 차도 더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고를 많이 더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연말에는 내년 원유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원래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유가가 안 그래도 올라가는 시기인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현상이다. 이런 경계감도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하긴 우리 이제 한국은행도 엊그제 금통위에서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영끌족들에게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아예 그 이창용 총재가 경고를 한 게, 이 말은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해서 내년도 물가는 계속 높을 거고 대출금리도 쉽게 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뜻이죠. DZ뱅크 리서치에 따르면은 유로존의 경우는 작년만 해도 10%가 넘어갔던 그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2% 중반대까지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2년 반 전 수준으로 후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인하가 곧 필요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최근 유로화 약세인데, 지금 미국 달러화도 최근 계속 약세가 나오는 게 과연 이거를 안전자산 후퇴다, 위험자산 선호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금융시장이 호재라고만 해석할 일인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말 뉴욕 증시 희비가 엇갈린 업종이 바로 바이오였는데, 파이자가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5% 완전 급락을 했어요. 일라이 릴리처럼 화이자랑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사들도 이 덕분에 동반 하락이 나왔는데, 하여간 미국이든 한국이든 바이오는 그냥 다 그 신풍제약 그 다 가미가제야. 뭐 또 그 맛에 나는 바이오만 한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취향 차이고요. 하여튼 이번 파이자의 먹는 비만 치료제는 개발 중단 사유가 심각한 부작용 때문인데, 구토와 설사를 포함해서 임상 대상자 73%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중간에 투약 중단을 선언했다네요.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는데 살이 어떻게 안 빠지고 100일 수가 있나? 하여튼 이로써 우리 K 증시에서도 한참 이제 바람이 불었던 그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옥석가리가 세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진짜 이 정말 몸에 살이 찐다, 그리고 그걸 도로 뺀다, 이게 얼마나 진짜 말처럼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를 이번에 또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도쿄를 갔더니 그 시부야 그 큰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전체에서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제일 뚱뚱해. 근데 일본 사람들 진짜 짜고 달게 먹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매일 저녁 맥주 마시지. 그리고 거기는 음식이 기본이 다 그냥 무조건 다 소스잖아. 마요네즈도 또 많이 먹고, 그리고 그냥 라면 하나도 엄청 달아. 막 설탕 막 때려 넣는데.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날씬하냐? 요거는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종합 예술의 그런 영역이 아닌가.
무슨 문화부터 의학까지 다 동원돼야 이게 규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거스를 만한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비만 치료제라 쉽지 않죠.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도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이제 중요 이벤트들이 막 출연을 하는데 우선 두바이에서 열렸던 COP28 우리말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미국 측 기후변화 특사 존 케리가 이제 이분이 전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인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서 원자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과학적인 현실이고 여기에는 정치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을 현재의 3배로 늘려야 된다는 선언을 공개했는데 여기 총 20개 국가가 찬성을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도 여기다 이제 동의 서명했고 그리고 캐나다,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이런 이제 유로존 국가들 당연히 거기 전기 요금이 워낙 높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아무리 이번 개최국이라고 하지만 아니 중동 한복판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까지 여기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두바이에 집결해 있는 국제 환경 단체들 그리고 원전 반대 운동가들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이 핵발전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당장 멈춰라. 인류를 인질로 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과거 이제 전자레인지 논란이 생각나는 게 이제 지금은 사실 뭐 편의점에서부터 일반 가정 그리고 식당까지 이 전자레인지가 없으면은 음식 조리가 뭐 불가능한데요. 이게 원리가 요즘 많이 보급된 그 인덕션 개념인데 그걸 이제 전자파로 바꿔서 무선으로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때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그래서 또 여기다 한번 폭발하면 이게 정말 큰일 난다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것도 맞고 뭐 한번 폭발하면은 뭐 재난급인 것도 맞는데 방사선은 꼭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다 나오고요. 또 폭발도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은 일반 가전제품보다 그 한때 문제됐던 밥솥보다 폭발률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원전하고 이 전자레인지는 그 규모나 어떤 파급력 면에서 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데 하여간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대신에 그만한 에너지원이 현재 과학기술로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대안은 또 원자력인데 이게 또 한번 사고가 나면은 뭐 완전 재앙급이라서 환경단체들이 왜 원자력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표현했는지 10분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뭐 산업화를 되돌리고 다시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K 증시에서 이 해답을 찾는다면 바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4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이 되겠습니다. 어쩐지 그 정말 빌 게이츠가 코로나 때 갑자기 이 SMR이 미래다라고 난리치면서 자기가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이제 창업했는데 여기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SK도 한 3천억 투자했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원래 2028년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SMR에 들어가는 원료가 유일하게 러시아에서만 나오는데 그게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원료 공급을 끊어버려가지고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결국 이것도 지금 무기한 연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내 SMR 기술에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시에 그 테마가 형성이 돼 있죠.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주말 내내 온갖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아직도 난방연료 대부분이 이제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발전소도 이제 대부분이 석탄을 쓰는데 당연히 뭐 다른 거는 값이 비싸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중국 간수성에서 매장량 1억 톤급의 대형 유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이제 중국은 뭐 산유국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번 유전은 규모가 이제 역대급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주말 국제 유가는 또 빠졌는데 이 소식을 사우디가 싫어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사우디 원유 매장량이 이미 탐사 지금 된 것만 3천억 배럴인데 이거 톤으로 환산하면은 480억 톤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뭐 1억 톤 정도 나온 거 가지고 무슨 이게 자극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조상 잘 만나가지고 땅 좋은 거 대대손손 차지한 게 역시 최고다. 그것보다 지금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이 자꾸 사우디 감산 오더 안 받고 개기는 게 더 골치가 아프겠죠. 그나마 이제 사우디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화석연료의 수호자
원유 요정 트럼프가 내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준비가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주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트럼프의 전국 평균 지지율이 6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뭐 두 자릿수도 없고요. 제일 강력한 대항마라고 하는 니키 헤일리 그 전 유엔 대사도 지지율 9.5%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앞으로 공화당 예비 경선 후보 토론회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인 일정에 따라서 전국을 돌면서 나 혼자 독고다이로 유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야 내가 잔챙이들을 괜히 인지도 올려주는 그딴 토론회를 내가 왜 참석하냐. 그냥 이대로 대세론 내지 굳히기에 난 들어가겠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 43년간 미국 정치 역사에서 대선 1년 전에 이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한 대선 후보는 없었다. 이게 매우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IRA가 원래 인플레 감축법인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거 폐지하겠다고 또 바이든을 공격했는데 바이든은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콜로라도에 있는 우리 CS 윈드 풍력 발전기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또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들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그들이 망치려고 하는 것은 바이드노믹스 그 하나가 아닌 인류의 미래다. 이 정도로 워딩을 세게 해서 비판을 했다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네이버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이 드디어 이 네이버 주가가 내년 2024년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그 원동력은 바로 국내 이커머스 수익 가속화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 사업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적자폭 축소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7만 원. 이어서 이제 금호석유를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6만 원 콜했는데요. K 화학 산업들이 요즘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관련 분야만 빼고는 20년 만에 최악의 다운 사이클을 겪고 있다고. 그 와중에 뭐 금호 석유는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다는 점을 높이 산대요. 다음 이제 삼성생명에 대해서 JP모간이 4분기에 보험 이익하고 투자 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또 배당 성향은 35에서 45% 범위가 될 것이다 라면서 투자의견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 10만 원으로. 다음 맥쿼리 증권은 K엔터 그중에서도 이제 제작사들에 대해서 CJ ENM은 목표가를 기존 6만 8천 원에서 이번에 6만 6천 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 다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목표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이번에 6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기존 아웃퍼폼에서 이번에 중립으로 역시 하향입니다. 하여간 이 K엔터 중에서 K팝 3사 말고 다른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들은 지금 완전히 개판인 게 초록뱀 미디어 상패에 들어갔죠. 또 이번에 카카오엔터가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본금 1억짜리를 200억에 사들였는데 그걸 진두지휘한 사람의 아내가 그 피인수 기업의 주주였다는 정말 이 쌍팔년도 충무로에서 건달들이 설치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대기업 카카오에서 터져가지고 또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게 제일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연예계야말로 불공정과 비상식의 극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번 들어가면 요즘은 거의 몇백억 단위다 보니까 그냥 중소기업 하나를 세우는 격인데 거기 출연자들 그냥 막 지네 마음대로 갖다 꽂잖아. 뭐 개인적 친분에다가 뭐 정치적 성향이 같아서라느니 뭐 또 같은 미용실을 다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친해진 다음에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해서 뭐 자기가 감독한테 개인적으로 추천을 했다느니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떠들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보면은 컨텐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그렇게 들어간 배우가 연기 개판으로 해가지고 미스캐스팅 논란 나오고 욕 먹으면 바로 그냥 대본 수정해가지고 뭐 불치병 걸리게 만들든가 아니면 해외 유학으로 빼버리고. 아니 이게 일반 기업으로 치면은 채용 비리하고 이게 국민 혈세에 도둑질을 하는 거하고 이게 다를 게 뭔데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개런티는 계약 단계에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아니 그 돈 받고 드라마든 영화든 일찍 하차하면은 뭐 수고한 내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할게요 어째고 하면서 유럽 여행 럭셔리로 한 바퀴 돌고 또 거기서 찍은 사진하고 PPL 이용해서 또 쳐놀면서도 돈 땡기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심심하면 그림 몇 장 그려가지고 그것도 전시회 열어서 막 몇천만 원씩 팔아먹고. 아니 그 그림 저기 홍대 앞에 있는 미술학원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우리 초등학생 반이라고 이 정도 실력은 우리 입시반에도 못 들어간다고 할걸?
그러다가 이제 누구 주변 사람 하나 또 잘 만나면 저렇게 1억짜리 회사 200억에 인수되는데 거기서 돈 땡기는 거고, 거기 끼어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자본금 5천만 원 내가 넣었다 그러면 그거 100억 된 건데, 이런 장사가 세상에 연예계 아니면 이거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12월의 첫 월요일이자 4일인데요. 우선 정부 일정은 이제 국정감사 끝물이기도 하고 좀 한가한 편인데요. 내일 경제지표로는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공개됩니다.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해외 직구랑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 성적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있을 예정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지역 경제하고 내수가 저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온라인 쇼핑 동향의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국내 여행이나 어디 이제 맛집 같은데 한번 갔다가 불쾌한 일 겪고 나면 진짜 한동안 가기가 싫어요. 거기다가 점점 이제 그렇게 깊이 지역하고 업체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해외 여행으로 다들 나가는 건데, 한번 해외 가보면은 오히려 일찍 예약만 잘하면은 해외가 더 싸고 많은 경험할 수 있고 편한 경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신선식품이나 식자재 이런 것들도 바가지 한 번씩 당해보면은 그땐 자연히 온라인으로 가서 리뷰 보고 그렇게 검증된 거 사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은 배달도 뭐 바로 되니까요. 자, 이어서 내일 정부가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바로 식량 주권 관련해서 비료, 종자, 씨앗 이쪽 테마가 증시에서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해수부는 탄소 중립 항만 구축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스마트 항구.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국제 우주 탐사 조정그룹 ISECG 회의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항공우주 측이 2032년 예정인 달 착륙선 등 우주 탐사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LS 머트리얼즈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틀간 공모 청약이고, 다음에 이제 블루 엠텍, 여기는 전문 의약품을 앱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인데 이것도 역시 내일 공모 청약. 다음 삼성 스펙 9호가 내일 이제 상장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에서는 10월 공장 주문 있고, 미국도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이벤트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줄어드니까 월요일은 일단 슬로우하게 출발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는 확실한 A급 지표죠. 자, 이제 다가오는 12월의 첫 월요일,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빌고요. 저는 요새 산타랠리 특집으로 과연 산타가 이미 왔다 간 거냐, 아니면 지금 산타가 정찰병을 미리 보낸 거냐, 그러면 언제 진짜 산타가 오는 거냐, 이런 내용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묶어서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드렸으니까 한 편 보셨으면 의리로다가 다른 한 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